힘들어. 네,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 그 여유 있는 시간에 제가 여쭤봤더니 힘드시다고요. 네, 아유 일이 많네요. 일이 많으시죠. 예. 네. 자, 내일 양당 여야 대표요. 네. 대통령과 오찬 네. 한다고요. 네, 주요 그렇습니다. 주제는 뭐가 될까요? 이제 주제나 의제에 제한은 안 뒀습니다. 아, 예. 다만 그 지금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거나 또 여야 대표가 관심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 민생, 경제, 관세 이런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마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올 거고요. 또 행정통합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가능성이 모든 높습니다. 주제를 포괄할 수 있다. 각자 자유롭게 주제를 꺼내고.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 계속 강조하신 게 입법 속도 이거를 뭐 끊임없이 강조하셨는데 내일 그 부분을 좀 강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22대 국회를 저희가 좀 보니까 입법 속도가 좀 다른 평균 역대의 국회에 비해서 빠르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답답하실 거고요. 또 이제 이게 그 초기에 정부 초기에 어떤 뭐 민생 법안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개혁 법안 이런 것들을 다 빨리 속도를 내서 해놔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임기가 좀 지나고 나서 또 후반기에 가게 되면 그런 것들은 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이제 절실함 같은 것들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분위기를 보면요. 야당의 어떤 쉬운 협조를 얻어내긴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여당을 향했다 뭐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여야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여당도 좀 더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야당 같은 경우도 이제 필리버스터 같은 것들을 좀 통해서 입법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다를 좀 보신 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뭐 이런 질문들. 다수당이고 여당이. 여당에 좀 어떤 그 방점이 더 있지 않는가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근데 아마 두 가지를 다 좀 언급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동혁 대표는요. 그동안 1대1 영수회담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철회한 거군요. 그럼 뭐 지금 참석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 본인도 받아들였죠.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회담이 치러지게 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야당 대표만 그것도 모양새가 안 좋은 거고요. 여야가 같이 있어야지 국회의 어떤 그 정상화, 입법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에 그냥 또 여야 대표를 만나고 또 하나는 뭐 예를 들면 다른 야당들은 참석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또 모양새나 배려를 해준 거죠. 오늘 강훈식 실장 기사 보셨죠? 네. 대통령의 뜻을 이야기할 때 신중해달라. 그 강두구 의원 뭐 SNS 뭐 이런 걸 언급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도 합당에 찬성한다 할까요? 이런 어떤 그 대통령의 얘기가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뭐 누구 입으로 자꾸 등장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청와대는 불쾌해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강 실장이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지적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사안을 보고 했는지는 뭐 강 실장한테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아마 최근에 보면은 대통령의 뜻인 것처럼 워딩들이 나오고 무슨 청와대 관계자, 뭐 정무 관계자 뭐 이렇게 갖고 나오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거칠게 나가는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계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참모들 아닙니까? 우리는 거의 매일 대통령을 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참모들과 가장 자주 길게 토론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시죠. 왜 별일 없으면 매일 합니다. 매일. 그러니까 저희는 알죠.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뭐 티타임 같은 거 1시간 하잖아요. 거의 90% 이상은 정치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정책 얘기로 채워진다 이 말씀이시죠? 거의 다 정책 얘기로 채워지는 거죠. 정치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밖에서는 막 그냥 대통령이 무슨 뭐 정치에서 굉장히 무슨 뭔가를 막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뭐 의견 표명했다 이런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전언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청와대에서 가장 어떤 지금 비서실장의 얘기처럼요. 가장 염두에 둔 최근의 사건이 뭔가요? 그 뭐 경로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로라는 것도 대통령을 모르고 하시는 말인 것 같아요. 그 경로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경로라고 해갖고 이제 워딩이 나가더라고요. 그게 그런 것들이 이제 관계자 발로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뭐 청와대에서
국회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들었다. 예. 이래갖고 또 돌아다녀요. 예. 제일 많이 듣는 게 예. 우리 겁니다. 예. 우리가 안 듣는데 예. 누구한테 들었다는 얘기죠. 모르겠어요. 예. 그런 것들을 대통령의 뜻이나 워딩을 정할 때는 예. 조금 더 정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게끔 이렇게 전달하고 하는 예. 것은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부분에는 좀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거기에 대한 생각입니다. 어떤 분명한 입장을 좀 전달해야겠다는 컨센서스가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뭐 그건 예.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 강 왜냐하면 실장께서 비서실장이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예. 실장의 어떤 뜻이 실렸다고 보겠죠. 예. 네. 자, 2차 특검 후보자 추천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결론은 이제 제대로 정리가 예. 됐다고 예. 보는데요. 특검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실력이 있어야 되죠. 예.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공정해야 되고 예. 또 개인적인 도덕성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 판단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 이제 그거를 추천해 왔고 예. 또 이제 혁신단에서 추천해 오고 그러지 예.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추천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종합 예. 요소들을 판단해서 특검을 선발하게 되는 예. 거죠. 그 과정은 무리 없이 진행됐다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고요. 예. 네. 근데 2차 특검의 이 전준철 후보자 관련해 가지고요. 네네. 그 소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기술적으로. 그 네. 소란이 발생한 어떤 과정에 대해서 네. 청와대는 입장이 없었습니까? 혹시 대통령이나? 예. 그 관련해서는 입장을 예. 내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분위기 좀 그거는 여쭤보면. 예. 별로 언급을 안 했어요. 예. 언급을. 참모들한테도 별로 언급을 예, 안 예. 하셨습니까? 네. 예. 네. 어느 안 하고 예. 그 원래 이제 종합 판단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구체적으로 저희가 예.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예. 그런 판단 요소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결정을 해서 우린 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약간의 이제 국회 쪽에서 예. 좀 시끄러운 얘기들이 나온 거라고 예. 봅니다. 대통령이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요. 대통령이 화를 냈다, 뭐 불쾌했다 네.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네. 그런 거는 참모로서 옆에 보기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경로 이런 얘기 나오길래 예. 참 이거 저도 그 기사 보면서 예. 좀 경로는 아니라 나온 불쾌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예. 그렇게 표현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 저희한테. 불쾌한 어떤 종류의 예. 표현을 하신 적이 없고 경로는 네, 네. 분명히 아니고 네네. 불쾌하다거나 이런 종류의 그런 표현을 것들도 한 적이 없다. 내색한 적이 없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자, 근데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건요. 대통령이 네. 이런 아까 경로 뭐 이런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고 불쾌 이것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네네. 분명히 하고 있는 거는 입법 속도전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거기에 대한 많은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예. 그러니까 워딩 중에서 대통령께서 최근에 했던 자주 하시는 게 있죠. 대통령의 1시간은 5,160만 시간하고 똑같다. 예.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만큼 이제 본인의 시간을 갖다가 아주 아껴서 쓰고 있고 예. 중요한 게 쓰겠다는 건데 예. 최근에 이런 얘기도 하세요. 예. 정권 초기의 1시간은 5,160만 시간도 아니고 예. 1억 시간 이상의 정권 가치를 초기가 갖는 더욱 거다. 중요하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초기에 어떤 그 가시적인 예. 민생 체감할 수 있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어떤 그 속도를 강조하고 예. 작은 거라도 빨리 속도를 내야 된다. 예. 그리고 입법이 안 되더라도 예. 다른 걸로 먼저 하고 나중에 입법을 예. 해라. 이렇게 이제 굉장히 속도를 강조하십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국회에서 이제 입법 속도가 상당히 나고 있었으면 예. 그런 어떤 답답한 것들은 나오지 않으셨겠죠. 예. 그러니까 국회 입법 속도에 대해서는 일이 안 될 정도로 느리다 이런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대통령이 네. 분석가들은요. 대통령의 어떤 의지를 당에서 실현할 어떤 세력이 없다, 외롭다, 뭐 이런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외로울 예.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약간은 좀 그래요? 예. 좀 뭔가 만들어진 예.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예. 지금 이제 어차피 저희가 국회를 갖다가 이제 정상화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 야당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네. 특히 이제 경제 상임위 같은 데가 야당에서 위원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서 조금 늦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여야 간에 내일도 마찬가지지만 예. 여야 간에 좀 예. 민생을 위해서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예. 민생을 위해서는 뭐 힘을 합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이 가장 답답해하는 입법 사안이 뭔지 혹시 좀 구체적으로 여쭤봐도 됩니까? 예. 이제 여러 가지입니다. 예. 굉장히 많은데 예. 부동산 문제도 있고요. 예. 한미 관세와 관련된 예. 법도 있고요. 예.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예. 자, 부동산 문제는 지금도 언급하셨지만요. 네.
이건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네, 그렇습니다. 계십니다. 네. 그런데 임대사업자 관련 발언 어떤 취지입니까 이거는? 예. 이제 이거 좀 전체적으로 좀 보셔야 예. 되는데 대통령께서 옆에서 이렇게 예. 계속 하시는 걸 보면 일종의 엄청난 소명의식 같은 것들을 예. 소명의식을 갖고 계세요.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예. 특히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부동산의 투기를 그대로 둔다면 그거는 망국적 문제라고 표현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고려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대로 그냥 부동산이 막 폭등되고 막 이러면은 이제 청년 세대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 청년 세대들의 희망을 다 꺾어버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희망이 꺾이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생산적 금융으로 이게 가서 재산 증식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부동산에 묶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묶이고 거기다 그 안에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만 재산을 증식하는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잠재 경제 성장도 굉장히 갉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굉장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잃어버린 30년 또 우리도 그걸 경험하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굉장히 강하게 갖고 계시고요. 그게 그냥 놀랄 정도로 그거에 대한 열정, 이걸 고치겠다는 열정하고 소명의식을 옆에서 막 느끼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임대사업자 문제는 왜 특히 강조를 하시나요? 임대산업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산업자 중에서는 또 이제 전체 임대사업자를 다 얘기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가진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데 투기성 수요를 가지고 있는 많이 가진 그런 임대사업자들이 이제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그 물건이 돌 거 아닙니까? 가격도 안정화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중과 유예 조치도 그랬고요. 이번도 그렇고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고 많은 매물들이 나와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 주택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한다는데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 과거 정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잘 안 먹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요. 지금은 여소야대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입법 조치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이재명 정부한테. 두 번째 대통령이 일단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자체가 부동산을 계속 연구하고 이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해서 의지가 강력하군요. 어떤 참모들보다 가장 많이 활동하게 그걸 생각을 하세요. 그게 다른 거죠.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어떤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강하고요. 또 지금은 또 하나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재산 증식 떠도는 돈이 있어도 부동산에 가서 투기성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재산 수단이 생긴 거죠. 투자 새로운 수단이 생겼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과거하고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지금 계속 대통령께서 자신감도 갖고 계세요. 이건 본인이 분명히 잡을 수 있고 잡아야만 된다. 그다음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부동산이 안정이 되면 특히 아파트 값 같은 것들이 안정화되면 그런 걸 쓸 이유도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쓸 카드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카드들을 쓰지 않아도 안정시킬 수 있고 안정이 된다면 그 카드들 남은 카드는 안 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의지는 분명하기 때문에 안정이 들썩거리면 모든 카드를 다 쓰겠다. 제가 여기 와서 그런 말씀 좀 드렸었는데 투기성으로 다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아마 후회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저번에 이 방송에 와서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분들 다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 안 팔면 분명히 후회합니까?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참모들 중에서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못 견디고 내놓습니까 다 이제? 몇몇 분들도 있는데요. 국민들하고 똑같은 거죠. 자율에 맡기고 또 국민들한테도 저희가 강제로 매각하라고 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보고 똑같이 정책을 잘 쓰면은 자기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이다. 그렇죠. 국민이나 참모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강제로 뭐 팔라 마라 이게 아니고 정책은 분명한 정책을 내놓겠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각자 행동하시라. 뭐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 뭐 시장의 본질과 반한다.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야당 뚝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얘기를 갖다가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반박하는 것은 정말 반박하는 건 옳지 못한데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일몰돼야 되는 어떤 그 유예 조치였죠. 다세 조치. 그것을 사실은 유예를 계속 해준 겁니다. 그거 자체가 비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죠. 그걸 바로잡겠다고 하신 거고 또 투기성 다주택자들을 그 좀 불편하게 만들어서 매물 내놓게 하게 하는 것이 시장의 질서에 반하는 건가요?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아까도 약간 여쭤봤지만요. 청와대 참모들이나 강요들이나 이게 어떤 대통령 눈치 보느라고 파는 것이 아니고요. 파는 것이 이익이 되거나 견딜 수 없어 파는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뭐 저는 국민들도 그렇고요. 다 이제 그 참모들도 그렇고 같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저번에 한번 논란이 됐던 대한상공회의소 상속세. 상당히 어떤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배경은 뭔가요? 이게 이제 상속세 부분, 그러니까 그 기사 자체는요. 상속세 때문에 부자들이 떠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게 상의에서 이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이런 얘기가 오는 걸 했다는 기억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비슷한 게 외국에 무슨 그 검증되지도 않은 기관이 이런 걸 또 내놓으면 그걸 갖다가 입맛에 맞게 법정 단체라는 데서 입맛에 맞게 자기들 맞게 그렇게 보도자를 내고 또 일부 언론들 다는 아닙니다. 일부 언론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거 그냥 검증 없이 내보내는 거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좀 고민스럽는데 우선은 법정 단체들 언론들이 우선은 자숙을 해야죠. 대한상공회의소 측은 깜짝 놀랐습니까? 그 강한 반응.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쪽은. 뭐 김정관 장관께서도 강한 어떤 질타를 내셨고 그거에 대한 재발 반칙을 만들겠다고 하셨으니까. 좀 이렇게 언론으로서 보기엔 좀 놀란 건 한 것 같습니다. 보면 이런 일이 현 정부에서는 잘 안 일어나긴 할 것 같아요. 보면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게 그게 중요하죠. 대통령이 몇 시에 주무십니까 보통?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새벽 1시에 무슨 SNS가 자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SNS 쪽을 자주 하시는 건 좋은 거고요. 또 시대 흐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책을 홍보하는데 직접 SNS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직접 전달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그러시죠. 감사합니다. 네. 이규현 홍보수석이었습니다.